서로에게 미안한 언니와 동생. 그래도 함께 있어 자매는 든든하다. 키우는 겨울나기 준비에 함께 나선 식구들. 키우능이 말은 서툴러도 옷 고르는 능력은 탁월하다. 산부인과 정기검진 날 오랜만에 부부가 함께한 외출. 아이와 산모 모두 건강하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다. 키우친네 약재는 경수 씨 담당. 그런데 구지뽕 나무를 베어온 날 저녁 갑자기 내린 비에 아들 대신 옥순 씨가 나무를 덮는다. 제할 일을 하지 않은 아들이 못마땅한 옥순 씨 단단히 뿔이 났다. 아 저런 거 비 맞을까봐 지가 신경 써서 들이놔야 되는데 생각을 안 차나. 꼭 내가 다 해야 되니. 안 온나? 나 죽으면은 무일동 와가지고서는 저기 왔다 갔다 내 건지 뭐 와서 엄마 나 이것 좀 해줘. 저거 어떻게 해줘. 그러던데.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글썽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나 어떻게 하지 말고 있어지게 잘해. 노래도 있잖아. 있을 때 잘해. 어머니 잔소리에 기가 죽어 조용히 일어나는 경수 씨. 장갑 다시 빌려. 화내실 땐 언제고 병 주고 약 주고다. 내가 그날 가져와서 저거다 들여놔라 그랬잖아. 어젯밤 오늘 있을 형수의 운전면허 시험에 신경을 쓰느라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도 몰랐다. 어머니 말이 틀린 건 없으니 입을 꾹 다물 밖에다. 내가 해야 될 건데 안 하니까 진짜. 내가 해야 돼서 저런 거. 그렇다고 형수님한테 들어야 할 수도 없고 엄마한테 들어서 할 수도 없잖아. 약재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딴 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그래요. 일이 생각보다 많네 내가. 그런데 불똥이 딴 데로 튀었다. 아니 공부했어요 오늘 아침에? 안 하면 어떡하려는 거예요 도대체? 갈 거니 이제 좀 있으면. 야? 오늘 1시간이 남아요. 12시에 가야 되는데 11시 됐어요 이제. 그거 되잖아. 점심시간은 완전히 좀 제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엄마 짜증나지. 은근히 형수를 탓하는 척하며 어머니를 걱정하는 경수 씨.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됐다. 점심 손님을 맞을 준비가 한창일 시간. 부엌엔 옥순 씨뿐이다. 며느리가 오늘은 안 들어가 보네 위에서. 나 보기 싫은가 믿지 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가 봐요. 시험 공부예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되나? 지가 참 머리가 좋아서 잘 해야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제도 잊어버리는 거 봐. 오늘가 붙겠나? 형수님 준비하세요. 이제 책을 더 볼 시간도 없다. 시험장으로 출발해야 한다. 다 됐어요? 아니요, 내려가서 이따 사라고 해서 안 되겠죠 뭐. 이제 시험하는 거 동생이 사라고 네. 오늘도 동생 키우는과 시어머니 옥순 씨가 고생을 해야 한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나 잘해요. 네.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엄마 마대로 화이팅. 동생과 시어머니에 대한 미안한 맘 가득 안고 떠납니다. 그 고생을 보상하려면 오늘 꼭 시험에 붙는 수밖에 없다. 국가고시라고 영민이가 줬어. 꼭 붙으라고. 땅콩 옥수수 먹으려고? 먹고서 정면을 붙으라고. 그 뒤에 저거 표시판이나 이렇게 한 번씩 쳐다봐요. 이거 봐봐. 이거 좀 엎드리는 몸이네. 뭘요? 몸이. 뭐 하지 마라. 괜히 또 가서 어지럽다고 또 괜히 또 아무것도 안 보이고서 대충 똥좀 치지 말고. 항상 그냥 하던 대로 해가지고. 빨리 가서 세워놓고요. 10분만 풀려 끄고 들어갈게요.
그래요, 그게 나아요. 응. 나 엎드려더니 몸에 괜히 머리가 안 아파. 보내면 못해야. 이 널따란 도로 위를 키우친이 직접 운전해서 달릴 수 있는 날이 오기는 할까? 시험에 턱하니 붙어서 이곳에 오는 일이 오늘이 마지막이길 키우친은 간절히 기도한다. 무조건 붙어야 돼요. 어? 주무드는 머리 아프죠? 선생 경수 씨도 오늘은 부담 100배다. 해봐요 한번. 네. 나름 두 번째 국가고시 도전. 키우친 긴장한 것 같다. 수험번호 29번 보티 키우친. 이제 최선을 다할 일만 남았다. 꽉 들어찬 시험장. 보티 키우친 화이팅이다. 그 시간 집에 남은 두 사람도 좌불안석이다. 여보세요? 다 됐어? 아니 보는데 지금 오는 거 아니야? 시험장엔 잘 들어갔는지 어. 시험은 잘 보고 있는지 알 길이 응. 없으니 초조한 마음에 건 전화다. 그래. 밥밥을 해서 차리드려. 밥 먹고 온대 언니랑. 언니 밥 먹인대. 그럼 밥 먹여야지. 아직이 뭐래요? 응? 아직이 뭐래요? 저기 시험 보는 거 작업해. 초조한 건 시험장 밖 경수 씨도 마찬가지다. 내가 보기엔 오늘 딸 것 같아. 느낌이. 청산 앞지 마. 안 나진 않죠. 안 날 수가 있어. 나야지. 정석이지. 내가 하는 것보다 형이 데리고 오는 게 더 편하고 좋고. 근데 그게 내가 대신 온다는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죠. 살아 있었다면 오늘 이곳은 형이 지키고 있었을 자리. 그 빈자리 때문에라도 형수가 시험에 꼭 붙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도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영석 조금. 일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일은 어차피 먹고 사는 거니까 그거는 뭐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누구나. 근데 이제 생활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거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에서.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아니 다 풀긴 푸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나오냐? 34분에 35분 했으면은 2분 빨리 나왔는데. 아니다 7분 빨리 나온 거네. 7분 그죠? 25분까지잖아. 집에서 시간이 모자랐잖아요. 네. 불안한 느낌이 들어. 어째 아니면 너무 쉬웠던가. 어떻게 아는 거 좀 있어요? 아는 거 좀 있어요? 어? 아는 거 있었냐고. 있어 몇 개나? 몇 개? 4개 정도? 그럼 아는 거 10개면은 떨어질 확률이 큰데. 떨어질 확률이 크다는 경수 씨 말에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키우친. 그러나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법. 최선은 다했으니 결과는 하늘의 뜻이다.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합격자 발표 시간이다. 둘 중에 하나겠죠? 합격 아니면 그런 얘기인데요. 오늘 합격률이 89%입니다. 89%. 원소를 나눠주겠습니다. 원소를 받아보면 합격하신 분들은 파란 도장으로 합격이라 써있고 불합격하신 분들은 빨간 도장으로
불합격으로 써 있습니다. 원서를 나눠줄 거고요. 점수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합격률 89%는 10명 중 1명만 떨어졌단 말. 여기 보시면 이제 전번판에 그러나 키우친의 응시 원서엔 무심하게도 빨간 도장이 찍혔다. 자, 여기 보시면 번호가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키우친. 그러나 29번 키우친의 점수는 42.5점, 불합격이다. 잔뜩 기대하고 있을 시동생 경수 씨와 가족들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천근만근이다. 시. 불합격이네? 몇 점 나왔어요? 어? 몰라요. 몇 점 나왔는지 안 알려줘요? 네. 왜 안 나와? 어떻게 알아? 아, 불합격구나. 참. 다시 해야지. 어쩔 수 없네. 다시 가서 등록하고 가야 되네. 에이, 세상에. kg라고 해갖고 동그라미 치고서 50 해고서 줄가 있잖아. 거기 해제라고 밑에 써 있잖아. 왜 해제되는 게 여기까지가 이제 스쿨존이라는 게 어린이 보호 구역이야 여기는. 하지만 사는 거요? 인제는 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규정 속도대로 가라는 거고 저기는 천천히 가라는 거 아니야. 50km 이하로다가. 경수 씨의 가르침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키우친. 가족들을 어찌 볼지 막막하다. 시험 잘 봤어요? 떨어졌어. 왜? 몇 점 받았는데요? 몇 점 받았어요? 45. 가자. 가자, 이거. 또 과자 먹었어? 엄마 어디 가려고? 알았어, 엄마 돈 끊을게. 엄마 어디 가려고? 안 가, 집에 가야지. 나 왜 이거?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아, 나도. 엄마가 마중 나왔다는 사실에 마냥 신이 난 영주. 아이들 등하교에 동생 키우능의 병원까지. 이번에 꼭 합격해서 시동생 힘을 덜어주고 싶었는데 엄마도 뒤에 탈게요. 응, 그래요. 앉아. 아, 이거. 뭐. 키우친 아이들을 보니 더 마음이 복잡해진다. 내가 가. 애들한테 어디 갔다 오는지 얘기 안 해줘요? 합격 소식을 누구보다 기다렸을 아이들인데 키우친 그 아이들 볼 낯이 없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다시 산골마을 갈론으로 돌아온 키우친. 두리번 집에 들어가는 것도 망설여지나 보다. 엄마 저쪽에 안 계셔? 엄마 어디 가셨어? 저 위에? 어? 원래 올라가 뭐 올라가 몰라 그거 어떻게 하면 돼? 또 욕했지? 몰라래, 안 몰랐다고. 네. 어? 네. 잘 봤어? 이럴만. 보이봐, 떨어졌어요, 진짜요. 아니, 안 한 거는 찍었는데 왜 문제가 뭐지? 합격해가지고 몰랐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몰라서 그냥 대충 찍어다가 떨어졌어요. 오늘 속상하세요? 뭘 속상하지? 잘할 줄 알았더니 그걸 가서 바보같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어머니가 더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아쉽지. 기대를 했는데. 기대하셨어요? 응, 기대했지. 아이 미워. 아이 미워. 면목이 없어 묵묵히 일만 하는 키우친. 나도 딸 안 할래. 근데 어떻게 했지? 나는 맞았는데. 딸 안 할래. 안 하면 어떡해? 안 하면 어떡해? 그것도 뭐
잘하고 오겠다 기대를 했는데. 에이, 영점도 아니고 40점 정도면 괜찮지. 그 당당함에 옥순 씨 웃음보가 터졌다. 아 그래 겨우 40점을 맞았단 말이야? 45점. 45점? 응. 그 15점 떨어졌네. 15점 떨어졌어. 아이고 나 참나. 그랬어. 네 문제만 더. 며느리 아끼는 마음에 몇 주간의 고생도 감수했을 어머니. 그 속상한 마음을 모르지 않는 키우친이다. 좀 미안해요. 많이 붙어 사는데 안 붙어가지고 엄마 잠깐 혼자서 고생시켜가지고. 그날 밤 동동주를 한 잔 먹을까? 며느리를 위로할 생각에 동동주 얘기를 꺼낸 어머니. 애들 올라갔어? 애들 밥 더 먹는다는 거는 냅둬요. 아이고 너 희한하네요. 왜 애들을 배를 안 불려줘서 먹이려고 그래? 아 지금 아까 낮에 먹으면 되잖아. 안 먹으니까 지금 배가 커지는 거지. 근데 우리들한테 잘해야지 돼. 애미 늙으면은 아유 우리 엄마가 혼자서 나 잘 키워놨어 이러지. 꿈안 꿔. 꿈 안 꿔? 그먼 꿈 꾸고 먼 꿈을 꾸고 내가 살아. 혼자 사는 건 꿈안 꿔. 혼자 사는 꿈? 혼자 가만히 들어놓아서 자다가 낮에 일어나서 혼자 이렇게 갖다 놓고서 햄 먹고. 이게 뭐야 혼자 그리고 저런 데나 이렇게 쳐다보려고? 아니 나는 안 그래 끝인데. 안 그러는데 그러는데 엄마도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응? 너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응? 고모들 다 키워서 나가고 응? 뭐야 큰 고모 시집 보내고 또 엄마도 꿈은 집에 안 가도 수 있잖아. 또 엄마 고집 뭐? 있어서 안 갈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데 사람들이 힘들어도 응. 힘들어도 축사도 마을에 사는 더 편해 뭐지 사보다. 며느리하고 사는 게 편해? 그럼 그런 게 더 갖고 살잖아. 그래서 그 뭐지 딸내미 집에 가 살아면은 좋겠어 뭐지 밥 한 더 먹는 거. 근데 딸이 아들이 없으니 어떡해요? 그러니까 혼자 살지 그런 생각에서 그래서 딱 맞잖아. 쟤네들 다 키우고 솔직히 그러고 내가 혼자 살아야지 편하지. 근데 애로 혼자 살아. 동상 저기 뭐 애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 잘하게 생겼어. 제 속을 꿰뚫고 있는 어머니와의 대화가 편치 않은 키우친. 몰라요. 내 올라가야지. 올라가. 올라가 봐. 엄마는? 응? 엄마는? 아 삼촌이랑 운동 가려는데 어디 가실지? 뭔 운동을 가? 시동생 핑계를 대며 성급하게 자리를 뜬다. 뭐 왜냐면 얘기하는데 어머니 엄청 속상해하시는 것 같은데. 속상하지. 마음이 안 좋고 속상하지. 한참 잘하고 살라 했는데. 그 지들끼리도 좋았어. 지들끼리도. 에이, 속상해. 걔도 물이 나가 왜. 아들과 같은 병으로 남편을 떠나보내고 25년. 옥순 씨는 며느리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 안 그랬는데? 눈물 나면 내 온찬했지. 애들 보는데 안 그랬는데. 안 났는데. 남편과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는 마음 놓고 울지도 못했다. 식구들이 모두 잠든 이른 새벽. 옥순 씨는 산에 갈 채비를 하느라 혼자서 분주하다. 속 시원히 마음 털어놓을 것 없는 어머니. 산은 그 어머니의 허한 마음을 달래주는 유일한 안식처다. 힘들었던 세월. 산은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이거 써야지.
이렇게 따야지 이게 깨끗한 게. 그거도 이쁘게 났네. 그거 참나. 아이고, 이거 봐요. 이거 올라오지. 아하. 이거 야다 났네. 심어놔야지. 잘 커라잉. 또 내가 올지 몰라. 다른 날보다 더 열심히 산을 타는 옥순 씨. 꼭 찾고 싶은 게 있어서다. 뭔가 발견했는지 옥순 씨가 자리에 멈췄다. 가지버섯과는 그 생김새부터가 다른 모양. 아기 다루도 조심히 파내는데 올해는 가물어서 더 귀하단 송이버섯이다. 내가 있을 것 같아. 오늘은 산이 옥순 씨에게 그 귀한 송이버섯을 선물해 준 것이다. 고마워. 고맙다고. 내는 이게 송이 한 송이가 뭐 쌀 한 짝값이라고 그러더라고. 요새는. 근데 누가 그렇게 사 먹나? 소비자들 먹게 조금 싸게 주면 되지. 공간 2, 3만 원, 저희 30만 원. 그래 받았어요 우리. 좀 짭짤하네요. 짭짤하지. 없어서 못 팔지. 송이도 땄으니 옥순 씨 어느 날보다 산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가볍다. 하나 땄어요? 따로 싸게 나는데 하나 못 하고. 진짜? 아니야, 땄는데. 하나 땄으면. 이거 하나요? 하나 또 있는데? 반갑죠? 저 버섯이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래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산에 가서 따온 송이를 보물 다루듯 고이고이 챙겨들고 가는 며느리. 키우친도 올해는 처음 본 송이버섯이다. 잠시 후 며느리들이 있는 부엌으로 들어온 시어머니 옥순 씨. 산이 준 선물이니 가족과 함께 나눌 참이다. 어머니가 송이를 땄다는 소식에 정수 씨도 달려왔다. 그래도 다행이네. 가서 하나에서 따와갔으니 뭐. 깨끗하다. 글쎄, 하나. 백설이 같네. 연 진짜 좋네. 먹어. 귀엽네. 여자야. 야, 이거는 우리 큰딸. 큰딸 어디 갔어? 엄마 샀어요. 조금만, 이거 조금만. 맛있다. 그날 오후 언니, 이 봐봐 여기다 동화뱀 뺐는다. 어디에서? 동화뱀 없어. 다 죽었어. 아니야, 아까 새끼 동화뱀 맞다. 어디서? 저기. 저기서? 두 조카와 함께 콩밭에 나온 경수 씨. 1년 내 식구들과 손님들이 먹을 장 담글 콩이다. 이거 뭐 하는데 쓰는 거야? 된장 만드는 콩이야. 알았어? 그렇게 이게 된장이었나? 그럼 장 만들잖아. 아차. 시장 볼 일이 잦지 않은 산골 마을에선 가족들이 먹을 웬만한 것들은 직접 심고 가꾸어서 걷어들인다. 삼촌이 콩을 베는 사이 은주와 영주는 제 놀 것들을 스스로 찾아낸다.
이거 콩벌레지. 나비가 어딨냐, 콩. 야, 빨리. 오늘 아이들의 장난감은 쥐며느리다. 내가 콩벌레야. 콩벌레 나한테 알고. 언니야, 아재다. 언니야, 빨리 이것도 막아. 언니, 이것도 막아. 콩 베다 말고 애들 곁으로 온 경수 씨. 뭐 하는 거야 그게? 콩벌레 잡으려. 무언벌레? 콩벌레. 콩벌레가 어딨어? 어디 갔어? 갔네. 여기 있네 여기. 아? 콩벌레 아니야 이거. 뭐야? 아까도 동그랗게 됐는데. 그럼 콩벌레야? 아빠 없이 6살, 7살이 된 영주와 은주. 경수 씨에게 두 아이는 특별하다. 뭔가 아이들에게 재밌는 놀이거리를 찾아줄 차입니다. 이제 콩 꺼먹자. 콩 꺼먹어. 어. 여기서 하면 돼 이제. 이리 와. 여기서 꺼줄게. 물에. 소가지 주려고? 아니야. 잘 마른 볏짚 위에 콩을 놓고 불을 붙이면 산골 마을만의 특별한 군것질거리가 완성된다. 여기도. 여기도. 불타는 볏짚이 내뿜는 연기마저 아이들을 신나게 한다. 아이들은 연기 속을 헤집고 다니는 것만으로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아주 매워. 사실 매워.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럼. 경수 씨는 조카들에게 오늘이 훗날 특별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 식순하지. 읽는 소리야 이거. 삼촌. 아니다. 어? 빠졌어? 막걸리? 이거 막걸리 줘? 야 이거 잘 익었다. 먹어봐요. 뜨겁냐? 응. 삼촌 안 뜨겁지? 응 달지? 응. 야. 어. 이거 까서 먹는 거야. 근데 너 이거 까도 몰라? 좋죠. 이런 거 많이 해줘. 많이 해줘야지. 이 다음에 우리가 나한테 혹시 알아? 고맙다 소리야 다시지. 그지? 영주야 맞지? 쫙하면서 다 먹었다고. 봐봐 이렇게 봐봐 싹 하면서 해야 돼. 삼촌 다 먹었다고. 알았다고. 여기 있다고. 삼촌같이 먹어봐. 내가 속 넣어야지 그거를 그냥. 그렇게. 가? 응 그렇게 먹는 거야. 뜯었다. 그냥 맛있는 거야. 평생 함께일 줄 알았던 사람. 이런 날엔 형 생각이 절로 난다. 같이 있었으니까 좋았죠.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나이가 먹어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같이 있었다는 게 중요하지. 같이 즐겁고 잘 웃었고 그랬다는 게 중요하지. 야, 영주, 어? 영주야, 이걸 이렇게 들고 가서 작은 엄마하고 엄마한테 선물로 줘. 선물이에요, 그래. 은주는 요거 하나 먹고. 콩 선물을 받으면 좋아할 엄마와 작은 엄마 생각에 7살, 6살 두 자매의 난데없는 달리기 경주가 시작됐다. 엄마 여기도 있다. 엄마. 왜 그래? 아이들
이렇게 꼬막 먹는데 이렇게 되면 갖고 왔어? 천도 이렇게 됐고 응, 가순 찍고 와. 손이랑 얼굴 알았어. 누가 꼬줬어? 삼촌이 삼촌이 꼬줬어. 맛있어. 남편 경수 씨가 선물해줬단 말에 버선발로 뛰어나온 키우는. 와 맛있다. 망고 귀신인 키우는 입맛에도 딱 맞는 모양이다. 뜻밖의 선물에 온 가족이 행복해진 오후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낯선 차 한 대가 키우친네 마당으로 들어섰다. 옥순 씨의 동생, 그러니까 키우친의 시 외삼촌이 찾아온 것이다. 와서 준비하라고 뭐하고 있어? 옷 안 입고. 밥도 안 먹었는데? 아, 뭐 여기다 밥도 안 먹어. 회사 오기 바랍니다. 얼마 밥 먹었어? 아, 근데 먹었어. 얼마? 아, 먹었다니까. 우와. 아, 먹었어. 2층에 올라와. 누나들 집에 와서 방에도 안 들어갈게요? 응? 외삼촌 아침부터 웬일이시래요? 모르겠네 왜 왔는지. 왜 왔어 아침부터? 왜? 몰라, 나도 왜 왔는지 그냥 새벽부터 오게 됐네. 응? 왜 새벽부터 오게 됐네? 대체 외삼촌은 무슨 일로 오신 걸까? 고향에 간대요 고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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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 어디요? 저 전라북도. 아 이쁘겠네. 염색도 하고. 아, 염색이야 뭐 풍색 변다라는 걸 뭐. 시 외삼촌까지 함께한 오붓한 아침 식사. 영정아 오늘 참 좋은데 구경 간다. 응? 좋은데 구경 가. 그 손동네 보고 좋아요? 좋아요? 뭘 봐, 좋지. 상당히 좋은데야. 어머님 영정마라 왜 어머니 구경 가죠? 딸이니까. 우리 딸이니까. 경수 씨는 고부간의 여행이 부럽기만 한 눈치다. 오늘따라 키우친 거울 앞에 있는 시간이 길다. 기분이 어때요? 그럼요. 좋아요. 왜 좋아요? 글쎄 엄마 거기 한번 가보고 가서 좋아요. 오늘 안 가는 날이에요. 응? 내일 안 가고요. 오늘도 안 가요. 학원요? 네. 학원 가지 말아요. 안 가. 싫어요. 여기 작엄마하고 삼촌하고 밥 먹고 놀아. 얼른 갔다 올게. 내가 얼른 가서 산에 가서 버섯 좀 따다 와서 뿌려줄게. 얼른 갔다 올게. 할머니. 얼른 와라. 가. 내가 버섯 따러 갔다 온다고 그래. 다 있자. 엄마 하늘에 따라갔다 올게. 응, 먹고. 잘 놀아. 다녀오셔. 네. 갔다 올게. 이 집의 유일한 달인 경수 씨도 없이 산골 마을 갈론을 떠나는 길. 오늘 여행은 어머니 옥순 씨가 오래도록 별로온 일이다. 너 그거 어디서 훔쳐다 입었냐? 세상 우리 홍사는 옷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훔쳐오는 옷이 어딨어? 그럼 참하게 입어야지. 사시사철
지하철 푸른 산만 보고 살다가 바다를 본 옥순 씨와 키우친의 얼굴은 설렘이 가득하다. 자그마치 10년 만에 고향인 전북 부안을 찾은 옥순 씨. 맏며느리 키우친에게 꼭 고향 앞바다를 보여주고 싶었다. 너른 세상 구경도 못하고 첩첩산골에서 남편도 없이 사는 젊디 젊은 며느리가 늘 안쓰러웠던 까닭이다. 여기 오니까 답답한 거 풀려? 답답한 게 조금 없어졌어? 답답해? 아니요? 그냥 그래? 저 날라다니고 싶대. 새가 됐어 뭐. 언제? 했었나? 했지. 언제? 아, 툭하면 답답하다고 안 그랬어? 엄마한테? 앞으로는 새처럼 나한테 가는 거 아니지? 그거는 엄마가 하는 소리고. 네가 그 마음이라고. 엄마가 네가 안 해도 다 안다고. 알았어? 저 기레기가 됐으면 날라다니잖아 저렇게. 제일 또 고생해. 맨날 그 나를 가냐. 가도 고생해. 가도 고생해. 산골에선 보기 힘든 바닷가 어시장도 들렀다. 그전에 아버지 저거 장어 사가지고 다 쓴다잖아. 바닷장어. 오랜만에 세상 구경 나온 키우치는 신기한 것 투성. 맨날 와는 거 아니고 가끔씩 안또 아니고. 좋아서. 갈치가 이게 맛있는 것이 깔치가 맛있는 갈치요. 잡술만 애들이 잘 먹어서 저기 가는 애가 먹고 경수가 먹고 야도 잘 먹고 그래 고등어보단 더 잘 먹어. 그래서 나와서도 집에 있는 가족 생각뿐인 옥순 씨. 그래도 꼭 들러야 할 곳이 한 곳 더 있다. 이 나무 풀고가 옛날에 이 소나무가 조만씩 했었어. 활동만씩 했었는데 이게 큰 거예요. 흑단같이 검은 머리가 곱던 처녀가 반백이 돼서 돌아온 세월. 어머니 여기 고향이신 거예요? 네. 어때요? 많이 변했나요? 어떤? 많이 변했지 옛날보다. 옛날에는 어디가 이 질도 그렇고 어디가 이렇게 생겼다. 산은 그대로 있네 산은. 산은 그대로. 저기가 지금 저 앞에 저 비석 보이지? 여기 앞에 이쪽에 그 밑으로 가돼 있지? 그게 우리 선산이에요 이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5남매를 건사하느라 사는데 급급했던 옥순 씨는 아버지의 장례식 때도 고향에 한 번 와보지 못했었다. 약을 줘도 그래. 오늘은 그 한만했던 세월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고향 부안을 찾은 것이다. 처음 산소하고 오는 잘못했어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잘 도와주시오. 맏며느리인 키우친을 처음 아버지 앞에 소개하는 자리. 아버지 저기 옥순이요. 여기 손자 며느리 왔어요. 홀로 된 딸을 보며 마음 아파했을 아버지의 심정을 딸 같은 며느리가 혼자 되고 보니 이제 알 것도 같다. 아이 괜히 눈물이 왜 나. 아버지 가신 지 오래됐는데.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동병상련의 며느리와 시어머니.
키우치는 자주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눈물이 마음에 쓰인다. 자손으로도 못하는 게 딸이 다 자손으로도 못하잖아. 아버지한테 할로도 못하고. 그렇지 뭐. 힘들어하는 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는 키우친. 엄마가 마음 지금 너무 아파 보셔서 눈물이 나 때문에 진짜. 그래서 며느리가 손잡아 주시니까 마음이 좀 괜찮으셨어요? 그럼 좋지.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인데. 며느리 손의 온기가 어머니의 언 마음을 녹인다. 며칠 후 고부는 올해 마지막 버섯을 따기 위해 산에 올랐다. 엄마 얘 따. 아이고, 두 개나 되네. 어허. 어디 이런다, 마티야. 그래도. 여봐, 지저분하지? 사이가 죽었다. 어디? 버섯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키우친. 얼어가지고 선생님부터 되네. 응. 야, 그 덕에 옥순 씨가 신났다. 잘 보네. 잘도 뭐 힘들네. 잘 싫어. 이제 내년 봄이나 돼야 산을 찾을 수 있다. 누가? 언제? 내년에 이제 오게 되면 와서 따. 산에 못 땡기도 땡기려고 하는 거. 근데 내가 찾아도 오겠나? 아, 여기 하나 있다. 아하, 거기가 두 개가 들어가 있구만요. 한창 버섯 따는데 재물 붙일 무렵 누구지? 여보세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네. 스님 왔는데 얼른 내려가야 돼. 예약 전화가 걸려온 모양이다. 두 마리 있는데? 두 마리. 가자. 마지막 산행이라 버섯을 더 따고픈 마음 간절하지만 손님이 왔다니 어쩔 수가 없다. 뭐라? 옥순 씨 마음이 급하다. 아이고 여신이다. 나는 걸어가 안 되고. 급하게 한다고 드는 거 아니야? 가서 기름이나 틀어놔. 나오는데 떼어지는 아니고. 뛰어온 건 옥순 씨면서 정작 불 앞에 서자 천천히 하라며 며느리를 다독인다. 아이, 그거 좋나? 이제서 집을 못 깨워, 이제서. 매번 장작으로 불을 떼고 때마다 닭을 잡아서 백숙을 만들다 보니 손님만 오면 정신이 없다. 우리 아까 다섯 분 전화했는데 있잖아. 네네. 구지뽕 나무에 산에서 캔 온갖 약초까지 넣고 푹 삶은 닭. 7년 전 한국에 처음 시집 와서는 어찌 해낼까 싶었는데 키우친 이제 척척 닭을 자르는 폼이 능숙하기 그지없다. 닭백숙 2마리쯤은 어머니 옥순 씨의 도움 없이도 혼자 해낼 만큼 베테랑이 다 됐다.
그날 오후 경수 씨가 경운기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오늘은 키우친도 경운기에 동승할 차입니다. 내가 되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다른 해보다 일찍 추위가 찾아온 탓에 김장 배추를 뽑으러 가는 길이다. 냉장고 김치통에 하나 빈다고. 이거 두 포기만. 아이고. 올해 배추 농사는 풍년인 모양. 이거 하려면 내가 큰일 났어. 내 힘들어서. 배차가 다루지를 못하겠네. 투덜대도 옥순 씨 기분은 좋은가 보다. 내난데도 욕심은 많아가지고 많이 웃기지. 그만한 게 욕심은 그만한 게 그래서. 조그만 책으로 잘도 배추를 옮기는 며느리를 두고 하는 말. 키우친 시동생과도 손발이 척척 맞는다. 올해 김장은 500포기. 손님상에 올릴 김치에 사남의 김장김치를 한꺼번에 담다 보니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 그날 오후 김장 배추를 서둘러 날라놓고 경수 씨는 또 어디론가 바쁘게 길나설 채비를 한다. 키우능도 따라가고픈 눈친다. 어디가? 닭가지로 닭. 이숙 씨가 예. 따라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맞죠? 갈라래요. 같이 가지고 있어. 아니 멀잖아요. 그리고 늦어지니까 지금 가면 이제 뭐 어두워지고 한참 늦으니까 안 되죠. 또 피곤하고 차 타면 또 그거 하잖아요. 이게 덜컹덜컹 거리니까 아직 임신해가지고 이제 개월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울리고 막 그러니까 좀 싫어해요. 그런데 같이는 또 가고 싶어하고 어쩔 수 없죠. 왕복 반나절은 걸리니 임산부에겐 힘든 여정이다. 오늘 새로 분양받을 영계는 모두 500마리. 내년 봄까지 나려면 이 정도 마리수는 비축해 놔야 한다. 6개월 장사가 오늘에 달렸으니 경수 씨 꼼꼼히도 살핀다. 지금 준비해놔야죠. 어차피 이걸 어디 가서 가져갈 데가 저도 없어요. 그리고 이만큼 또 품질이 나오느냐 그것도 문제고. 닭이 제가 여기서 키워봐도 이 닭이 맛도 있고 또 저 죽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도로 위를 달리는 동안 빛을 보면 닭들이 뛰어오르기 때문에 검은 천으로 덮고 나서야 이동 준비가 끝이 난다. 경수 씨, 늦은 밤이 다 돼서야 산골 마을 갈론에 도착했다. 네, 전데요. 저 머리에 씌우는 거 저거 그거 내렸어요 누가? 후레쉬. 머리에 쏘는 후레쉬가 없어졌어? 얼른 좀 내려오고 가세요. 내려오셔야지. 아니 얼른 내려오세요. 없어서 알고 그냥 걸어다니면 되니까. 형수 키우친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수 씨. 닭이 자그마치 500마리라 연기라도 혼자 힘으로 나르는 건 무리다. 예?
저거를 저 위에 올라가시려면 상당히 힘들 건데. 일당 얼마나 줄 건데? 50만 원 드려야 되나? 나 50만 원 받고 다 나지. 안 해요. 잠시 후 키우친이 완전 무장을 하고 닭장으로 출동했다. 머리에 있는 건 어디서 하셨어요? 이거요? 삼순과예요. 삼순과예요. 네. 뚜겠는데요. 하나 없어졌어요. 그래서 딱 준비하고 딱 나타나셨네요. 한 번에 10마리씩 나른데도 20번은 왕복해야 모두 나를 수 있다. 키우친 연약한 여자라고 엄살을 부릴 수도 없다. 경수 씨도 손이 바쁘다. 형수가 고생을 덜하려는 이 집의 유일한 남자인 경수 씨가 부지런을 떠는 수밖에 없다. 어쨌든 닭장이 가득해졌으니 올겨울 첫 번째 월동 준비는 끝낸 셈이다. 그날 밤 늦은 시간, 키우친네 집에 불이 환하다. 찾아오기로 한 귀한 손님들이 있기 때문이다. 청주에 사는 시누이들이 친정집 나들이로 온 것이다. 줘야 되겠잖아? 어? 저 위에 2층으로 갔나 봐. 갔어요? 응. 밥 먹어야지. 아빠는 다 먹은 거야? 나 여기 있었어. 앉으세요. 진짜? 6kg 쪘어, 6kg. 많으니까 아주 많이 쪘어. 왜 그런겨? 딸들이 왜 왔지? 우리 딸들 긴장하러. 긴장하면 다들 이렇게 출동하나요? 그럼 해마다 오지. 떨어졌어. 이만큼 시험을 쳐갖고 맨날 떨어지는 꿈에 내가. 떨어지지, 우리 언니. 상당히 딸리는가 봐. 오늘 이야깃거리는 키우친의 운전면허 낙방 사건. 큰형수는 어머님 대신이라는 옥순 씨의 가르침 덕에 시누이들도 언제나 맏며느리 키우친을 먼저 챙긴다. 묻는 거? 배드민턴? 야, 술이 왜 때문에? 난. 반가운 손님 덕에 산골마을 갈로는 밤늦도록 이야기꽃이 피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김장 준비 위해 온 가족이 다 모였다. 500폭이나 김장을 하다 보니 온 집안에 그 크기가 크다 싶은 물건들은 모두 마당으로 나왔다. 여기다 이제 저 비닐을 깔고 펜트를 보려고. 어디서 나와? 방에서 뜯어놨지. 방에서 뜯어놨어. 방에서. 아니 이렇게 놓는 거 아니지? 너는 이 의자는 뭐 하시려고? 엄마 이렇게 놓는 게 낫지? 유리요. 자르지 마. 자르면은 코기수가 너무 많아갖고 이 집어넣을 때 시간 엄청 걸려.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너는 저 소금 좀 하고 엄마 이렇게 놓으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쪼개 놓으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이렇게. 이 집의 가장 큰 어른인 옥순 씨의 진두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배추 손질이 진행된다. 고모들이 배추 손질에 솜을 걷어붙인 탓에 맏며느리 키우치는 파 씻는 일로 밀려났다. 고모 오래 잘해요. 저요? 하나 좀 해요. 이것도 담아줘? 아이고 어려. 허리가 아프지?
차곡차곡 팔라. 다 부서지네. 엄마 차곡차곡 볼 데가 없어. 뭘. 땅에다도 놔도 돼. 깨 같아서 방. 그래도 매년 두 딸들이 찾아와 손을 덜어줘서 한결 수월하다. 와야 돼요. 안 오면 안 돼. 정나요 우리. 평생 고생했는데 이거나마 안 해주면은 어떻게 엄마 생각해서 더 하고 옳게 생각해서 더 하고 와서 해줘야지. 옳게도 작은 게 그냥 와서 살면서 고생만 하잖아 요새. 엄마 고생하는 게? 엄마가 있어서 행복하지? 엄마 있으니까 행복해져. 그럼 행복하지. 일을 많이 시키고 행복해야지. 일도 많이 시키고 행복해. 그러게? 혼나고 행복해. 일을 많이 시키고. 일을 많이 시키고 해도 잘못하면 내가 막 혼내키걸라. 잘못하면 이게 뭐야 이게 그 혼내키걸라. 그 행복하지 뭐. 내가 없어봐. 행복해 눈물도 나고. 늦은 오후 산골마을 갈로는 첫 눈이 내렸다. 배추 속을 양념하는 식구들을 위해 맏며느리 키우치는 보쌈을 준비하는 중이다. 그 능숙한 손길이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닌 듯한데 삶으라고요. 고기 삶아서 한 좀 먹으라고. 긴장할 때마다 고기를 삶으시는. 네. 이건 누가 가르쳐주셨어요? 네? 처음 나와 제가 고기 한국 사람들이 뭐 김장할 때만 고기 삶아 먹는 거라고 해서. 그때부터 삶기 시작하셨나요? 어머니도 원래 해놓은 거라서 들어와서 같이 배웠었죠. 고기가 익어갈 무렵 시동생 경수 씨가 나타났다. 이것도 내 전문이잖아. 해마다 김장 때 보쌈고기를 써는 일은 남자인 경수 씨가 해왔더니 올해도 변함이 없다. 와. 안 됐어요, 형수. 야? 형수님. 안 됐어요, 아직. 나 찌라 되면 축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건 안 돼. 아, 진짜 진짜? 원래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칼집을 주고서 했어야 돼. 왜 원래 짜는 아, 들리겠다. 그것도 편한데. 당연하지. 이 경우는 드링이죠. 아, 너 짜나 이래 말고. 안 한다고요. 아, 참. 뜨거. 그게 아니라 이걸 한 번씩 이렇게 칼집을 십자로 줘야지. 고기 삶는 건 저한테 뭐라 하지 말고 고기는 제가 잘 삶아요. 예, 이제 삼촌 삶으세요. 그래. 더 삶아. 조금 피기가 약간 있어야지 원래 고기 맛있어. 삼촌이 고기 전문이에요? 고기 삶는 거 전문이에요? 그런 거 봐요. 그런 거 보면 형수님 제가 염소 잡아도 제가 다 하죠. 고기 삶는 거는. 이건 다 익었다. 이거 잘라. 왜? 너무 살코기만 있네. 아, 그러구나. 얼른 원래 난 이거 술로 먹으면 얼른 끝내 먹어야지. 그런데 경수 씨 고기를 썰다 말고 너무 부위 좋아하겠다. 응, 한번 구줘요. 기나. 어린 신부를 생각하는 건 신랑뿐이다. 맛있어? 맛있대. 삼촌가 외기 주면 더 맛있겠는데 나 외기면 맛있어. 삼촌 외기 주면 맛있다 그런 거 아니야? 나 외기 주면 요새 TV를 너무 많이 했어. 누나 저것 좀 줘봐. 저것 좀 줘봐. 접시. 남편 옆에 딱 붙어서 잔심부름을 하는 키우는. 고기 맛있다. 경수 씨는 그런 아내가 예뻐 죽겠나 보다. 시어머니 옥순 씨를 챙기는 건 며느리 키우친이다. 엄마.
그런데 애정이 과했나 보다. 보쌈이 너무 커서 옥순 씨 한 입에 씹느라 애를 먹는다. 아니야 이거 넣어줘야지. 그리고 언니 키우친 먹을 보쌈을 챙기는 건 키우는. 보쌈 하나에 전해지는 속 깊은 정이. 갈론마을 두 번째 월동 준비는 그렇게 끝이 났다. 그날 밤. 잠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몰라. 맞네. 맞아 이게. 이렇게 자꾸 치지 마. 내가 뚝 서니까. 안 써도 돼요 이제. 한 번에 딱 붙어버려야 돼요 이번에. 두 번 다시 내 거기 안 간다고 이번에 가고. 그럼 말고 우리가 혼자 가면 되지. 혼자 못 가요 거기. 어떻게 가려고. 끝남 표지. 시작 아니야? 몰라요. 에이, 봐요. 뭐 안 봤는지 지금. 안돼 끝났는데. 찍기는 무슨 가장 찍는다. 하마서 잊었지 지금. 아요? 키우능이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언니 공부를 돕는 남편을 끌고 들어갈 수는 없는 일. 열심히 해. 신경 쓰이세요? 아 상당히 신경 쓰이네. 왜 신경 쓰이세요? 일시 정지하여 좌회전하는 차를 통과시킨 다음 다음에 좌회전 차량이 가려 접근하려는 자전거 보행자들 힘을 좋은 말이에요 진짜. 그치 얘가 더 좋아. 얘가. 야 엄청 좋은 말이에요 이거. 얘는 아니야. 얘는 30킬로 기는겨. 얘 쓰려고 들어오면 쫓아와. 유턴해갖고 때려 죽인다 그래 와서. 그죠? 그 다음에 좌측 방향 내가 이번엔 시어머니 옥순 씨가 거실로 행차하셨다. 엄마 나 아무도 시끄러워. 나 못 볼 것 같아. 다음에 다음 보기 중에서 긴급체에 속하는 것은 그나마 재밌게 나온 거야. 가만있어 봐요 좀. 이거나 봐요. 네. 이게 같아. 형 대신 형수의 공부를 봐주는 아들내미가 고마운 옥순 씨. 밤이 깊도록 그 흐뭇한 광경을 지켜보느라 잠자는 일도 잊었다. 공부하는 게 재밌잖아. 허허허허 웃는 게. 정신을 채서 안 하고. 보기 좋으세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결전의 날. 여기 좀 앞으로 가셔서. 키우친이 국가고시 세 번째 도전을 위해 왔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못 나갔어요 지금. 오늘 이렇게 됐다. 접대보다 조금 나고. 효진 파이팅. 예. 파이팅. 어느새 키우친 면허 시험장의 유명인이 다 됐다. 홀로 된 지 4년. 베트남 엄마 키우친에게 운전 면허는 아직 끝나지 않은 도전이다. 남편 없는 하늘 아래 두 아이의 강한 엄마가 되겠다던 소중한 꿈. 그 꿈이 있는 한 키우친에게 포기란 없다. 엄마한테 뭐 해주러 연습했어? 뭐 하고 싶은데? 엄마 약 만들어서 아픈 사람들 주고. 괜히 예배감이 별로 안 좋네요. 통증 있는 애야. 통증 얘기해봐. 통증이야? 조용히 하라고. 내가 엄마 잘해서 좋거든.